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요즘 시국에 약속을 좀 줄여야 하는데 마음과는 다르게 정말 스케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 살림살이 준비를 한다고 대형마트 전자제품 매장을 수없이 방문했어요. 하지만 지역 전자상가나 대형마트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역시 인터넷이 가장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올려보내는 이삿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목록만 작성해 놓고 후에 주문을 해볼까 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번에 작업을 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2회차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로운 자전거를 타는 사람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난 바이올렛이 월요일 아침 9시 50분발 기차로 런던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이른 9시 30분발 기차를 탔습니다. 파넘에 내린 나는 마차를 타고 찰링턴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바이올렛이 수수께끼의 사나이에게 추격당한 장소는 곧 알 수 있었는데 길 한쪽은 허허벌판이었고 다른 한쪽은 폐허가 되어버린 장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원 입구에는 이끼가 낀 돌문이 서 있었고 그 돌문의 양쪽 기둥에는 빛깔이 바랜 문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원은 생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군데군데 뚫어진 모양으로 보아 그곳으로 사람이 드나든 것 같았습니다. 황무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4월의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렛은 지리에 매우 어둡군. 추격자는 분명히 저 정원 안으로 숨었을 텐데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수풀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짓밟힌 흔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난 장원의 정문이 잘 보이는 수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내가 온 방향과는 반대쪽에서 자전거를 탄 사나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이올렛이 일러준 대로 사나이는 검은 옷을 입었고 짙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감시받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듯 수상한 사나이는 울타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더니 장원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15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제2의 자전거가 옆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이올렛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원이 가까워지자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숨어있는 숲을 앞을 통과할 때 보니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 몹시 창백했습니다. 가엾게도 떨고 있군 그래. 그러나 너무 걱정 말아요. 나와 홈즈가 곧 당신의 불안감을 씻어줄 테니까. 난 마음속으로 바이올렛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울타리 안에서 사나이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잽싸게 자전거에 올라타고 바이올렛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넓디 넓은 황야 가운데선 기묘한 자전거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자전거 위에 꼿꼿하게 앉은 멋진 몸매 아가씨이고 다른 한쪽은 핸들 위에 몸을 바싹 구부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검은 코스튬의 사나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달리다가 바이올렛은 사나이를 의식하고 속력을 늦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도 속력을 늦추었습니다. 바이올렛이 자전거에서 내리자 사나이도 멈춰서더니 뻔뻔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딴짓만 부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바이올렛이 취한 행동은 참으로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전거를 확 돌리더니 전속력으로 사나이를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하지만 사나이 쪽은 더 날쌔습니다. 그도 핸들을 돌리더니 미친 듯이 내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경주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렛이 다시 방향을 돌려 이젠 그따위 추격전엔 흥미가 없다는 듯이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도 다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모습은 산모퉁이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난 계속 숲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나이가 되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20분쯤 지나자 사나이는 느긋하게 페달을 밟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나이는 아까 나왔던 울타리까지 오자 자전거를 세우더니 장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나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더니 허물어져 가는 저택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젠 알았다. 저 수상한 사나이는 이 저택에 살고 있어. 난 의기양양하게 파암역까지 걸어가서 오후 기차 시간을 확인한 다음 역전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로 갔습니다. 소개소 주인은 다소 고지식하게 생긴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찰린턴 장원 안에 있는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묻자 노인은 내가 별장을 얻으러 온 줄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손님 미안합니다. 그 낡아 빠진 건물도 1개월 전에 이미 계약되고 말았답니다. 계약이 되었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런던에서 온 사람입니까? 예, 런던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이름은 윌리엄슨이라고 하는데. 노인은 여기까지 말하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계약을 맺은 손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날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당신은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남의 일을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요? 당신이 이 지방 형사라도 됩니까? 하고 언짢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일 홈즈였다면 노인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 당황해서 아닙니다. 그저 하면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런던행 기차에 몸을 실은 나는 하루아침 동안 조사한 일치곤 꽤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자부심은 얼마 못 가 모래성이 무너지듯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난 홈즈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내 생각엔 약간 칭찬을 받으려니 했는데 홈즈의 입에선 칭찬은커녕 신경질적인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왓슨, 자넨 숨은 장소를 잘못 택했어. 숲을 뒤가 아니라 울타리 뒤에 숨어 있어야 했어. 그랬었다면 그 사나이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을 거야. 자네의 보고는 바이올렛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지 않아. 난 화가 치밀어 올라 곧 내쏘듯이 홈즈의 이론에 반박했습니다. 홈즈, 자네 말대로 울타리 뒤에 숨어 있었다면 그 녀석에게 곧 들켜버렸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녀석의 행동을 어떻게 엿볼 수 있나? 자네도 두나군 그래. 바이올렛은 그 사나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그녀가 잘 아는 인물이야. 자넨 아까 추적자는 핸들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의 얼굴을 그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군. 하지만 난 굉장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왔잖아. 윌리엄슨이란 사람이 찰린턴 장원을 빌렸다는 거 말인가. 그것도 서투른 짓이었어. 만일 윌리엄슨이란 사나이가 부동산에 얼굴을 내밀어 보게, 그 주인은 틀림없이 런던에서 수상한 사람이 찾아왔었다고 말해줄 거야. 말하자면 자네의 쓸데없는 행동 때문에 그쪽에선 더욱 경계가 엄중하게 될 걸세. 그럼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했어? 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여전히 태어냈습니다. 만일 나였다면 부동산 같은 데로 뛰어들지 않고 주막으로 갔을 거야. 주막은 소문의 저수지 같은 곳이니까 말이야. 주막 주인이나 심부름꾼에게 슬쩍 팁을 주어봐.
런던에서 온 윌리엄슨이란 자가 장원의 저택을 빌렸다는 것쯤은 5분 이내에 알게 될 거야. 결국 자네가 일부러 먼 곳까지 가서 얻어온 게 뭔가. 그 아가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 그뿐이잖아. 달리 새로운 것이 없어. 그렇군. 난 소금을 뿌린 채소처럼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홈즈는 자기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왓슨, 너무 상심하지 말게. 윌리엄슨이란 사나이에 대해서 알아낸 것만 해도 큰 수확이야. 지금 당장은 바빠서 곤란하지만 오는 토요일부턴 나도 사건에 손을 댈 수 있을 거야. 하고 날 위로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린 바이올렛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엔 내가 월요일 낮에 보냈던 사건이 그대로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흥미를 느낀 것은 마지막 몇 줄이었습니다. 홈즈 씨, 전 당신이 비밀을 지켜줄 뿐이라고 믿고 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매우 괴로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캐로저스 씨가 청혼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에겐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캐로저스 씨는 몹시 슬퍼하면서 오늘 밤 다시 한번 제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홈즈 씨, 지금 제 입장이 어떻다는 건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전 수상한 사나이가 추격을 받는 것만으로도 애를 먹고 있는데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 어쩌면 좋을까요? 지혜를 빌려주세요. 홈즈는 편지를 접으면서 가엾게도 그 아가씨는 날이 갈수록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구만. 이 사건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복잡하게 돼가는 거야. 어쨌든 하루쯤은 조용한 시골 공기를 마시러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왓슨, 오늘 오후엔 나 혼자 현장에 가보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하숙집으로 돌아온 홈즈의 얼굴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은 터지고 이마엔 자줏빛 홍마저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거야, 홈즈? 꼭 경시청에 붙들려오는 불량 소년 같구만. 난 서둘러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홈즈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꽤 우스웠던지 배를 끌어안고 웃었습니다. 왓슨,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난 이래봬도 권투엔 자신이 있어. 자네 솜씨는 종종 보아서 알고 있어. 그 덕분에 난 오늘 목숨을 건졌어. 정말 답답하군. 어서 빨리 이야기나 해주게. 도대체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난 자네에게 말한 대로 우선 그 근처의 주막을 찾아갔지.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즈는 주막의 카운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매우 수다스러운 사나이로 홈즈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모조리 일러주었습니다. 윌리엄슨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새하얀 턱수염을 기르고 있습죠. 몇 안 되는 하인들을 데리고 장원 안에 있는 저택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손님, 그 윌리엄슨이란 사람은 전에 목사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의심쩍단 말입니다. 어째섭니까? 손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친구를 보라. 이런 속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목사들의 친구들이란 녀석들이 모조리 변변치 못한 자들 뿐이에요. 매주 금요일만 돼보십시오. 런던에서 왔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나이들이 제 집에 찾아와선 밤늦도록 술을 퍼마시며 난장판을 벌인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나이들이 모두 그 목사의 친구들이라니까요. 주막 주인은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녀석들은 모두 주머니 사정이 좋은 모양입니다. 모두들 돈을 잘 써요. 그 중에서도 꼭 뱀 같은 인상을 한 붉은 코스튬의 사나이는 잠깐, 그 사나이의 이름이 뭐라던가요?
아마 우드레이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우드레이라고요? 손님도 그를 알고 계십니까? 아하, 알다마다요. 주막 주인은 더욱 신이 나서 우드레이에 대해 이것저것 주워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홈즈는 느닷없이 누군가에게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한 검붉은 얼굴의 사나이가 붉은 콧수염을 떨면서 우뚝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놈은 못하는 놈이야. 무엇 때문에 목사와 우리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거야? 사나이는 무섭게 눈을 부릅떴습니다. 홈즈는 이 사나이가 바로 우드레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당신네들과 한패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홈즈는 일부러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거짓말 마! 우드레이는 베란간 홈즈의 얼굴에 주먹을 퍼부었습니다. 홈즈는 주먹의 정통으로 맞아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벌떡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격투는 2-3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우드레이는 성난 황수처럼 덤벼들었지만 홈즈의 강한 주먹을 맞고 끝내는 쓰러졌습니다. 난 그가 마차에 실려가는 걸 전송한 다음 막차를 타고 돌아온 거야. 홈즈는 껄껄 웃으며 이마에 혹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휴, 큰일 날 뻔했군. 아무튼 자네가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영국의 전통적 권투에 조금 취미가 있었던 게 꽤 도움이 되었어. 오랜만에 해보니까 그것도 꽤 재미가 있더군. 아마 지금쯤 주막 부인은 야, 오늘 왔던 그 야윈 사나이 솜씨가 굉장하더군 하며 수다를 떨고 있겠지. 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홈즈, 자넨 내가 아무 수학도 없이 돌아왔다고 비웃었지만 그러고 보니 자네도 별게 아니잖아. 게다가 이런 선물까지 받아오고 말이야.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이마에 혹을 튀겼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바이올렛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홈즈 씨, 전 캐로저스 씨 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료나 대우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홈즈 씨는 그 수상한 추적자 때문일 거라고 여기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사나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캐로저스 씨가 절 위해서 마차를 샀기 때문에 저 쓸쓸한 오솔길의 위험은 없어졌어요. 제가 이 댁을 떠나려는 이유는 캐로저스 씨의 구원을 거절하여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저 무서운 우드레이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드레이는 전에도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요즘은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었어요. 불량배하고 싸움이라도 했는지 얼굴에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었더군요. 전 창문으로 흘끗 보았을 뿐 방 안에서 떨고 있었으므로 잘 모릅니다만 우드레이는 캐로저스 씨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캐로저스 씨는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답니다. 우드레이는 이 저택에 묵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듯 오늘 아침에도 그가 집 주위에 어른거리는 걸 보았어요. 전 그런 사나이가 어른거리는 것보단 차라리 사자를 놓아 기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자는 배가 부를 때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니까요. 캐로저스 씨는 왜 그런 무서운 사람과 사귀고 있을까요? 제가 충고를 하면 캐로저스 씨는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괴로움도 오는 토요일이면 끝납니다. 전 캐로저스 씨의 마차로 찰링턴 황무지를 지나갈 것이에요. 이젠 그 검은 코스튬의 사나이도 저를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빌어먹을. 이 사건은 싱겁게 끝나버렸군. 결국 우리들은 그 아가씨와 별난 사나이들 때문에 헛수고를 한 셈이야. 내가 이렇게 투덜거리자 홈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럴까 왓슨. 이번 사건은 이제부터 본줄기로 접어든 것 같아.
그 가엾은 아가씨를 둘러싸고 있는 사나이들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녀가 무사히 반업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야. 왓슨, 토요일 오전엔 나와 함께 찰린턴 황무지로 가세. 우리의 노력이 모자라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줄 순 없잖아. 그러나 난 아무래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건이라기보단 오히려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길목을 지키고 섰다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일쯤은 그다지 희귀한 일이 아니잖아. 또 우드레이는 악인일진 모르지만 바이올렛을 괴롭힌 건 단 한 번뿐이었고 그 뒤론 억지로 그녀를 만나려는 일 따윈 하지 않았잖아. 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홈즈가 밤늦게까지 권총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몸이 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로운 자전거를 타는 사람 2부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슬럼프인지 정말 낭독이 쉽지 않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연습을 해야겠죠. 다음엔 더욱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